유전자키 39번 도발에서 해방으로. 39번째 유전자키는 어떤 종류의 더 높은 주파수를 얻기 전에 막힘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더 높은 능력을 닫고 우리의 가슴을 닫기 시작하는 순간 생명력을 차단시킵니다. 삶이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고 막힘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관으로 우리 삶의 외적인 사건들을 정직하게 묵상할 때 우리는 곧 그것들이 내면의 막힘, 우리가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부정의 패턴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높은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지만 만약 당신이 카르마의 가르침에 열려 있다면 결국 당신은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39번 유전자키 그림자 도발. 사랑합니다. 도발, 역동성, 해방으로 이어지는 39.2번 라인은 아래 인사드려요. 저는 로지입니다. 요즘 저는 고요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교통사고로 촉발되었던 디스크 통증이 저에게 예전과 같은 일상을 내려놓고 저 자신을 돌보게 하는 선물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치료를 받을수록 제 몸에 정말 많은 긴장과 수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의식을 하고 풀어줄수록 더 많은 불편함과 통증들이 올라오며 저를 도발합니다. 심란하고 때로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도 그 덕분에 천천히 걸으며 우리 동네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지, 그 주변으로 이름 모를 풀들은 또 얼마나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지 그 시시각각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꽃이 지고 떨어지는 순간의 뭉클함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골든패스 여정 중에 EQ의 글을 묵상하면서 그 시절 저의 로망이었던 피아노를 시작한 덕분에 피아노와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제 안의 많은 감정들과도 만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히사이시조의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곡을 직접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 안의 가벼운 도발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이 유전자키를 묵상하면서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예전 같으면 생각에 머물렀을 많은 것들을 바로 실행에 옮기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막상 배워보니 참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서 어색하게나마 제가 알고 있는 그 화음을 만들어낼 때의 느낌이 너무 묘하게 뭉클하고 기쁘고 슬프고 아련하고 격정적이고 평화롭더라고요. 순간순간이 참 낯설고 짜릿하고 좋았습니다. 마음처럼 쉽게 좋아지지 않는 몸과 SQ 코어에구 여정을 보내며 여러 감정이 도발될 때마다 피아노와 함께 머무는 시간은 잠깐 멈춤이 되어 저에게 그 감정에 온전히 머물고 흘려보내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어요. 때로 감정에 푹 빠져 피아노 건반을 저도 모르게 격하게 치고 있기도 하고 희마리가 하나도 없이 치기도 하면서 말로는 이름 붙이지 못했던 저 자신의 감정에 섬세하게 머물 수 있었던 경험, 제가 제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경험은 감정 프로뿐인 저에게 참 낯설고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좋았던 감정도 두렵고 힘들었던 감정들도 시간이 지나니 다 흘러가고, 그러고 나면 그 감정으로 인해 도발되었던 제 안의 조건화된 모습들도 얄짤없이 날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잘 도발되는 조건화된 드라마가 저의 죄책감, 죄의식과 미묘하게 맞닿아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 저의 에고는 제 상황과 감정을 정당화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제가 잘 안 되는 부분, 못하는 그 부분에 매여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 해오던 부분, 하고 싶은 부분들을 순간 놓치고 보지 못해요. 어쩌면 제가 진짜 도발되는 부분은 부족감과 죄책감에 집중해서 에너지가 다운되는 그 지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것에 도발되는 지극히 평범한 나 자신에게 또 한 번 도발되어 제가 몰입하고 행복해하던 그 일을 안 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도발이 도발을 불러들이는 것, 그래서 저 자신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지는 것, 이게 제 패턴이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도발은 용기 내어 정직하게 직면하는 한 결국은 막힌 곳을 뚫어주죠. 지난주 홀매 때는 호흡하면서 온전히 이완되어 숨이 차오르도록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길 끝에는 모든 것이 해체된 저 자신의 생명력이 빛을 발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면대 구멍에 머리카락 뭉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잡아당겼는데 그 뒤로도 계속 다른 것들이 딸려 올라온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리차드 러드가 말한 배수구 뚫는 비유처럼 세균이 득실거리는 오물들을 손으로 빼내야 하는 그 작업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엇이 더 딸려 나오게 될지 두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오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한번 보고자 마음먹은 이상 점점 더 많이 보이고 올라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더 높은 목적,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낸 뒤의 시원함, 자유롭게 흘러가는 우리의 생명력과 창조성을 상상한다면 이 모든 여정에 조금 더 용기가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39번 키는 그런 우리에게 호흡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요. 횡격막을 열어 깊게 호흡하면서 우리 안에 막혀있는 생명력을 풀어내라고요. 공교롭게도 저는 최근에 횡격막을 열어 깊게 호흡하는 연습을 다시 해볼 기회가 있었고, 몸의 정령 헨리를 낭독하고 흡입력 있는 그 글을 읽으면서 몸의 엘리멘탈에도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를 잘 치료해 주시는 한의사 도바님도 제 횡격막 아래쪽이 많이 수축되어 있다고, 그 부분들이 풀어져야 치료가 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 모든 여정은 제 안에 막혀있는 부분을 풀어 제 몸의 생명력, 창조성과 더 깊이 연결되라고, 나의 내면에 더 귀를 기울이고 제 몸과 더 깊이 대화하라고 찾아온 동시성의 은총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39번 펄스의 영향으로 저에게 연결된 배움의 채널은 360번입니다. 돌연변이, 비약적인 발전의 채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무엇이 변화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혼돈과 도발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죠. 그리고 변화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특히 3.6번 키는 이 모든 노력들은 저의 비전과 계속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60.4번 키는 저의 한계를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발판으로 삼으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연결이 신기했어요. 39.2번 라인도 역경이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9번은 우리 삶 안에서 조화롭지 않은 부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끊임없이 건드려주는 선물입니다. 어디선가 고통이나 질병이란 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한 마음의 찌꺼기를 정화시키는 과정일 뿐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네요. 이틀 전 본 엘리멘탈이라는 영화에서도 진상 손님들에게 잘 도발되어 화르륵 주변을 태워버리곤 하는 엠마라는 불요소의 아가씨가 나오더라고요. 작품 속의 여러 상징들이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어 영화관에서 혼자 눈물을 흘적이며 봤었는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자신이 막아낼 수 없을 거라 여기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엠마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녹여 유리꽃을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아름답게 창조적으로 승화시키고 비로소 자신의 재능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삶에서 무언가가 어떤 고통이 나를 도발한다면 이제 호흡에 집중하고 막혀있는 우리의 이야기에 사랑으로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그곳에 우리의 삶을 조화와 창조, 우리 자신의 생명력으로 이끄는 선물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도바님들의 소중한 오늘 하루도 응원합니다. 파이팅!